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윤호중 체제 흔들, 이재명이 250통, 이건 뭘지 확인해보죠. 당내 집단 방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당내 비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86그룹, 민주당 최대 모임인데 더 좋은 미래 의원 모임입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적절치 않다. 사퇴 요구 직접 전달키로 면전에서 사퇴하라, 물러나라 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최대 계파예요. 윤호중 사퇴 첫 공식 제기.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도 윤호중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개별 의원들도 이딴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권 주자였던 소장파 박용진 의원, 돌직구 멤버 출신인데 대선 패배 원인은 내로남불의 정당화다.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윤호중 인식 적절하냐? 물러나라 라고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메시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이배 전 의원도 비판의 대열에 함께 섰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최이배 민주당 비대위원이에요. 문 대통령 퇴임사에 반성문 남기고 떠나라. 나 잘했어요만 쓸 게 아니라 편가르기 정책 실패 등 인정하고 반성해야 국민이 제대로 평가해 줄 것이다 라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전윤기 의원님, 당내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 이번 주 초반 하더라도 전재수 의원 출연해서 일부의 목소리에 불과하다. 윤호중 사퇴는. 그때 상황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86그룹 의원들이 면전에서 그다음에 초선 의원, 더민초에서도 사퇴하라, 박용진 의원 등등 사퇴하라.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체 대다수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로 시작해서 거기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소속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더민초도 오늘 14시죠.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민초에서도 다 사퇴해라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닌 걸로 보고 있고요. 사실 더민에도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시지만 거기서도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선출하지 않았던 비대위원장이고 원내대표로서의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런 의견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소통에 좀 의의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면전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 물러나라라는 의사가 나오고 있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물러설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건데 박정원 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다른 당이긴 한데 윤호중 비대위원장 물러나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고소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릴 일은 아닌데 빨리 수습이 돼서 민주당이 좀 제대로 된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다만 요즘에 보면 민주당 내용이 점점 심해져서 그런 건지 정권 2학기에 오히려 새 정부에 대해서 반발이 오히려 많이 나오고 있는 건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좋은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부 단속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정부 윤석열 당선인 측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런 부작용이 많이 나오니까 빨리 수습이 됐으면 좋겠고 차라리 이럴 때 민주당이 조금 힘을 모아서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속수무책인 코로나 대책 회의 좀 정부에 주문하고 이런 회의 주관해서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민주당이 빨리 제대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이제 정권을 정리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도움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서 이제 중앙선거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라는 어떤 해설도 나갔는데 팩트를 바로잡겠습니다.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기자 어떻게 해서 비대위원장이 된 겁니까? 문득 뉴스를 보다가 당내에서 왜 책임 있는 지도부가 비대위원장을 하냐라는 게 반발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비대위원장이 된 거예요, 애초에? 애초에 송영길 대표 체제가 해체하면서 유일하게 윤호중 원내대표를 남겼고 원내대표에게 이제 비상대책위를 맡기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그걸 이제 의총에서 인준을 받았다고 봐야겠죠. 의총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윤호중 비대체제가 출범을 한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이제 이재명 고문의 조기 등판론까지 나왔던 근본 배경이 결국은 윤호중 위원장은 이번 대선 패배에 책임이 없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비롯된 거죠, 근본적으로요. 왜냐하면 아마도 윤호중 위원장이 원내대표를 했었고 그 전에 이제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입법 독주라고 표현할까, 야당이 볼 때 이제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입법 독주 사실상 주도해 왔었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지만 부동산세 3법을 처리하는 날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 이런 말 했었죠. 오늘로 우리 국민들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났다.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국민들의 비판을 받게 됐었는데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했군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입법 독주를 주도했던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지방선거를 치른다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문제가 이제 결국은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게 아닌가,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하나 바로잡았으니까 또 하나 바로잡을 게,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찾아봤더니 어제 확진자가 2만 7천 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보다 사실 적지만 2만 명대는 나왔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상임 고문이죠. 당원 250명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제부터 이틀 동안 172명 민주당 의원 전원, 80여 명 원외 지역위원장의 전화, 많이 부족했다, 도와줘서 고맙다. 낙선 인사 중 숨진 당원 조문, 25분 머물며 유족을 위로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